안녕하십니까? 현득경영연구소 소장 임성원입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행, 살아 움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여봤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요소가 행,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행은 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함으로써 오행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행이 언제 나왔냐?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BC 4세기 정도의 전국시대 중국에 이제 노골적으로 제후들이 이제 그 영토를 위한 각축전을 벌리는 그 시기, 전쟁의 시기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고 이제 중국을 이런 어떤 제후국들이 압도적으로 어느 한 나라가 중국을 다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이제 전국 칠웅이라 그래서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이제 그 전쟁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영토를 위하여. 그래서 어느 한 나라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싸우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던 그런 시대를 묘사하는 이미지, 개념으로서 오행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뭐 나무, 불, 흙, 그다음에 바위, 그다음에 뭐 물을 나타내는 물체를 나타내는 모양 아닙니까? 근데 오행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개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행을 가장 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계절이죠. 그래서 봄의 나무, 여름의 그 불, 그리고 가을의 그 금 또는 열매, 겨울의 물, 이것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환절기라고 하는 토의 기운, 이렇게 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이 꾸준히 순환하는 모습, 목화토금수로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면,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생각해 보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보면은 한 50%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행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신작용, 우리의 이제 여기는 마음 공부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기질과 이제 배합시켜 보면, 봄에는 이제 청춘도 인생에서 청춘처럼 계획이 많죠. 상상이 많고 꿈이 많고, 그리고 안 될 거야라는 것보다는 해보자, 일단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죠. 그에 비해서 가을에 해당하는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려는 신중함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따지겠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고 움직이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과 금은 서로 봄과 가을처럼 기운이 서로 상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화와 수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는 일단 계획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열정, 뜨거움,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수는 겨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수는 아무래도 물에 자신을 비춰보듯이, 또는 만물이 그 나무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생명을 보존하고만 있지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 그래서 겨울을 나타내는 수기온의 대표적인 것을 이제 성찰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오직 앞만 보고 달리다가 겨울에는 이제 뒤돌아보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두 가지 성질이 상반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토는 뭐냐? 토는 환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환절기의 역할을 하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촉진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는 촉진하겠죠. 이 촉진하는 기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뜨거운 걸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기운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기운은 촉진하는 성질과 전환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목은, 그러니까 스프링, 봄은 스프링 아닙니까? 튀어오른다, 벌써 양이죠. 금은 가을에 해당하는데, 가을은 낙엽이 진다, fall, 떨어진다는 거, 내려가죠. 음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목화토금수는 어쩔 수 없이 음양의 속성을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있다가 음양론과 오행론은 서로 융합이 됩니다. 정말로 융합이 딱 되어서 그 이후로 동양 사상의 어떤 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름과 겨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껏 달리는 계절이죠. 플렉스, 지른다, 달린다, 뽐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겨울은 만물이 얼어붙은 겨울에 일어나는 일은 리플렉스죠. 비춘다, 반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성찰과 이미지가 통합니다. 그래서 플렉스와 리플렉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촉진하고 전환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밸런싱이다. 그래서 톤은 촉진하고 전환하는 밸런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의 이런 성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행은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라이프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사이클이니까 순환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행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제 그 두 가지 뚜렷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행은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은 단순히 이렇게 평면적인 1차원적인 원 운동은 아니다. 치고받고 대단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사이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협력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싸우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회오리 현상과 같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까 전국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한 나라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합종연행하기도 하고 힘을 모으기도 하고 또 힘을 모아서 치기도 하고 상대방 나라를 이렇게 협력과 투쟁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던 그런 어떤 그 다이나믹스를 오행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오행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생작용이죠. 그래서 생겨나게 한다, 에너지를 보태준다, 힘을 더해준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은 화를 생하고 불에 땔감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로 화생토 또 화가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고 뭐 이렇게 또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이제 바위가 암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에너지를 주는 관계, 힘을 보태주는 관계를 상생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의 일이다. 이게 양의 측면이다. 그 속은 뭐냐? 속은 밸런싱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해줌으로써 균형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수생목 그렇게 해서 물을 나무가 많이 머금어서 팅팅 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나무의 기운이 강성해지기는 했지만 이 나무를 금극목으로 도끼질을 하는 것보다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설기라고 하는데 물을 한껏 머금은 목의 기운이 강해졌지만 너무 많이 이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는 썩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설해줘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를 억압하지 말고 나무에게 일을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목생화로 나무의 기운을 빼주면 균형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사람에게 좀 걸어라, 운동해라 라고 하면 배가 꺼지겠죠. 이렇게 상생작용의 의미에는 생해주는 작용을 통해서 이 화는 생을 받겠지만 목은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밸런스가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행의 상극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상극 중에 상극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은 목은 토를, 토는 수를, 수는 화를, 화는 금을, 금은 목을 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A가 B를 극한다, 제어한다, 통제한다, 죽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면이 있죠. 속은 어떠냐? 속에도 균형 잡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극적생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극하는 것이 곧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 금극목하면 나무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치기, 분재의 가지치기, 뭐 분재는 좀 그렇고, 그 정원수의 가지치기 하면 그 나무가 예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작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렇게 과일을 또 떼주면 과일이 크게 자라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숲을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자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각각 영역을 좀 확보해주면 크게 높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간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잘려나가는 가지나 또 그 숲에서 뽑혀나가는 나무 자체는 극을 받는 것이 맞지만, 가지가 정리됨으로써 나무가 살고, 또 나무가 정리됨으로써 숲이 살아나는, 이것이 이제 극적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극하는 거지만 속으로 보면 생하기도 하는, 이것을 또 오행의 상극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서로 이렇게 상생과 상극을 하고, 또 상생 안에 또 극하는 면이 있고, 극 안에서도 생하는 면이 있으면서 상당히 2차 함수, 3차 함수의 굉장히 복잡한,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낸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양과 오행으로 결합된 이 사유의 체계가 동양의 2500년을 지배해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오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 오행이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죠? 살아 움직이면서 순환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순환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순환한다. 생하고 극하고, 생 속에 극이 있고 극 속에 생이 있다. 이렇게 오행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